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인턴이나 구급들을 보면 페이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은데 이 열정만 가지고 일하시기에는 부담감이나 이런 게 없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은 반갑습니다. 선 넘는 장보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 보좌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신대경 비서관님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국회의사당에는 보좌진이 출근을 하냐, 지역구로 출근하냐인데 대부분의 보좌진은 어디로 출근하시죠? 국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이제 본관 건물이 있고 국회를 바라보시고 좌측에 의원회관이라고 의원님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출근을 합니다. 대부분의 보좌진들은. 대부분 모든 의원실이 지역구가 계신 분들은 이렇게 순번제로 아니요. 의원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따르는 거고, 다른 의원실은 이제 아예 지역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정재 씨 나왔던 드라마 보좌관 보셨나요?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얼굴이라도 비춰줘야지. 송희섭 위원실의 장태준 보좌관입니다. 이게 보좌관 치곤 배짱이 좋으시네요. 의원님 백 믿고 이러시나? 중요한 시기야. 응, 이럴 때 네가 없으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5회 추가 기자회견 잡을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미리 대비해. 괜찮겠어? 밟아버려. 그거면 돼. 쪽팔리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듣기는 했고, 텔레비전에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 광고? 그거는 조금 봤습니다. 그 실제 국회에서 촬영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드라마 보좌관에 대해서 이제 뭐 드라마니까 과장된 것도 있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아닌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비춰지게끔 만들어지는 게 본인이 생각하실 때 어때요?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보좌관 대본을 예전에 국회에 계셨던 분이 쓰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관을 하면서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나중엔 국회의원까지 하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면서 좀 약간 이건 아니다 싶은 장면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좌진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태용 의원님이랑 선거를 같이 했습니다. 전 통일을 바라고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염원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인지라 제가 선거를 도와드렸습니다. 선거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렸는데 선거가 끝나고 당선 확정 발표가 났을 때 그때 정말 기억이 남았습니다. 저는 진짜 그때 좀 울컥했습니다. 좋은 면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네요. 저희 의원님은 좋은 면이랑 나쁜 점이 똑같습니다. 보좌진 입장에선 너무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 왜냐면 보좌진 입장에서는 의원님을 이제 보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하시는 일은 따라가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일정이 빡빡하고 의원님 일정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된다면 보좌진으로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하고 그렇죠. 본인이 생각할 때 난 이럴 때 의원님 정말 모시기 싫다. 뭐 어떻게 말씀드려? 이거는 좀 되게 좀 이렇게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남아서 제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와이프랑 어디 놀러를 갔을 때 일이 툭 터져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급하게 이제 올라와야 되고 급하게 일 처리할 때 그때는 이 직업이 쉽지는 않구나 이런 걸 느끼는. 본인 시간이 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본인 시간들이 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제가 국회에 근무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정당에서 젊은이들이 이 보좌진이 아닌 이상은 생활을 할 수가 정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정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재원적인 것들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벌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께서 뭐 이번에 이제 대변인 뽑히신 분들은 이제 좀 경제적으로 재원적으로 지원해 주신다. 앞으로 그런 토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환경이 정치인을 꿈꾸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와서 월급도 받으면서 정치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주로 외통인데 거기서 보시는 업무는 어떤? 저는 외교부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국감 준비하고 상임위 준비하고 외교부 관련 법안 검토하고 법안도 내고 그런 것들을 하다가 6월부터 이제 지역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좌진들 복지 수준은 어때요? 그 국회의원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헬스장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식당도 큰 게 2개나 있고 커피숍도 있고 이렇게 근무하는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복지를 누릴 시간이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시잖아요. 네. 그럼 공무원의 혜택을 다 받으시는 받죠. 공무원 혜택 중에 뭐 가장 뭐 복지 포인트? 복지 포인트 쓸 수 있는 거? 혹시 보좌관 임기가 있어요? 의원님이 이제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보좌관님, 비서님들이 열심히 한다면 의원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고, 그리고 의원님이 만약에 사유로 인해서 너는 우리 의원님들이랑 맞지 않는 것 같다 나가라 그러면 본인이 이제 생각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연령은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인턴이나 구급들을 보면 페이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은데 이 열정만 가지고 일하시기에는 부담감이나 이런 게 없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은 그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는 좀 이제 그 기본적인 거지만 보좌 직원분들의 이제 사생활이나 그러니까 좀 저녁 생활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급수에 맞는 휴식, 월급에 맞는 업무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개선됐습니다. 내가 의원이라면 정말 능력 있는 훌륭한 사람과 열정이 가득한 보좌진이 있어요. 누구를 저는 여기 열정 이유가 있네? 왜냐면 그러니까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배우면 됩니다. 배워서 모자른 부분들은 의원이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보좌진은 열정을 가지고 의원을 보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거지, 물론 센스는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원에 의해서 본인의 일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게 많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배워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분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좌관이라는 직업의 장단점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법으로서 의원님께 제의를 해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들이나 뭐 사회적으로 뭐 N번방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이슈, 그리고 국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사건들, 그리고 어려운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듣고 법안으로서 승화를 해서 국민들 삶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의원님을 도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요. 근데 단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하다. 왜냐?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보좌진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는 어느 정도 각오가 되어서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진을 희망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팁 하나 주세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열정이 있으시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되게 정책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은 9명의 의원실 중에 한두 분이 있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은. 근데 나머지 분들 중에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의원님이 더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본인의 캐리어를 거기에 맞춰서 조금 뭐 대외 활동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하고,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게 유튜브입니다. 의원님들도 유튜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프리미어나 이런 것들 본인이 역량을 좀 쌓으시고 그런 부분들 이제 포트폴리오로 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거나,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글을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사화되어 있는 글들을 계속 읽으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보도자료도 한번 써보시고,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장관이나 차관한테 질의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사회적 문제점을 찝어내서 문제화해가지고 글을 써보는 능력 갖고 있으시면서 이제 영상 자료나 이런 거 본인이 만든 것들 이렇게 짜집해가지고 그 지원하는데 같이 해서 넣어주시면 이제 보좌관님들이 딱 보고 얘는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좌직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첫 발을 내미실 수 있지 않을까. 보좌진이라는 직업이 여러분 정말 생각할 때 굉장히 뭐 다양한 일들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좌진이란 직업에 대해서 좀 약간 개선돼야 될 게 있나요?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좀 뭐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의원님들이 보좌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누굴 도와서 그분이 일하는데 지장 없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일을 하고 싶으면 저희는 능동적으로 일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건 직업적으로서 개선점을 말하기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용호 의원님을 모시면서 이런 보좌진이 되고 싶다. 저는 이거 너무 원대하고 크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통일에 기여하는 그런 보좌진이 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대경 비서관은 본인의 정치를 또 하실 건데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정치 스타일 아니면 이런 정치인이 되겠다 하시는 진솔하고 전문적이고 성실한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의원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는 보좌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 넘는 장보스 오늘은 보좌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또 알고 싶은 직업이나 알고 싶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 저희에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 넘는 장보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